2015년 10월 4일 리버풀은 브랜든 로저스 감독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그들은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단 한 번도 리그 우승을 하지 못했고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점점 가라앉고 있었죠. 더 이상 리버풀이라는 이름값만으론 상대를 두렵게 할 수 없었습니다. 베니테스 체제 이후 호지슨, 달글리시, 로저스 체제에서 들어올린 트로피는 고작 칼링컵 하나뿐. 그렇게 우승이라는 단어는 리버풀과 점점 멀어져만 갔고 안필드는 더 이상 뜨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독일에선 자신의 홈구장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인츠를 클럽 역사상 처음으로 분데스리가 승격을 이뤄냈고 도르트문트에선 2회 연속 리그 우승을 이뤄내며 꿀벌 군단의 재건을 성공해냈죠. 또한 무려 16년 만에 클럽을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위르겐 클롭. 유럽 무대에 자신의 이름을 확실히 각인시킨 그는 이제 아무나 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길에 도전하려 합니다. 리버풀의 긴 암흑기를 끝내겠다는 무거운 사명을 가진 채 말이죠. We have to change from doubter to believer. Now. 클롭이 첫 인터뷰에서 던진 이 메시지는 선수가 아닌 팬들에게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선수들에게 자신의 전술을 입히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 이전에 먼저 바꿔야 할 대상은 따로 있었죠. 바로 안필드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팬들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리버풀의 팬들은 오랜 기간 암흑기를 겪으며 패배에 익숙해졌고 경기가 불리해지면 일찍 자리를 뜨는 모습이 흔해지고 있었죠. 이로 인해 클롭은 안필드를 다시 한번 팬들과 선수들이 하나로 뭉쳐 끝까지 싸우는 요새로 만드는 걸 급선무과제로 여겼습니다. 이날은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을 만나 경기 종료 직전에 터진 오리기의 극적인 골로 2대2 무승부를 거둔 날이었죠. 하지만 경기가 끝난 뒤 클롭은 선수들과 함께 팬들 앞에서 축하 세레머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위권 팀을 상대로 가까스로 비겨놓고 마치 우승한 듯이 기뻐하는 그들을 조롱하는 이들도 많았지만 이날 이후 안필드는 다시 변해가기 시작했죠. 팬들은 클럽이 이기든 지든 끝까지 응원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선수들은 팬들의 열기에 보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점차 안필드는 다시 요새가 되어갔고 리버풀의 극장 본능은 클롭의 상징이 되었죠. 2016년 4월 14일 이날은 안필드에서 도르트문트와의 유로파리그 8강 2차전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1차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원정골을 챙겨온 리버풀은 비교적 유리한 입장이었지만 경기는 그들에게 전혀 호의적이지 않았죠. 시작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두 골을 내주며 끌려가기 시작했고 후반 중반까지 스코어는 결국 1대3까지 벌어졌습니다. 리버풀이 4강에 진출하기 위해선 남은 30분 동안 3골 이상을 득점해야 했고 사실상 현실적으론 힘든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날의 안필드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팬들은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고 선수들 또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그렇게 터진 쿠티뉴의 추격골을 시작으로 곧이어 사코가 동점골을 터뜨리며 안필드의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져갔고 그리고 마침내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로브렌의 극적인 역전골까지. 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어준 팬들이 만들어낸 기적이었고 이게 바로 클롭이 그토록 바랬던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을 되돌려 클롭이 리버풀에 부임한 2015년 10월 8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그가 팬들에겐 믿음을 주입시켰다면 선수단에게 던진 중요한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한 단어,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엔 단순한 의미만 담겨있지 않았죠. 상대하기에 끔찍한 팀, 열정적인 팀, 야망을 품은 팀, 정신적으로 강한 기계 같은 팀. 그 중에서도 클롭은 끔찍함을 강조하며 우리를 상대하는 팀들이 경기 후 이런 감정을 느끼게 만들겠다고 선언했죠. 그 결과 클롭은 부임 첫 시즌 만에 2개의 결승전에 오르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EFL컵 결승, 그리고 유로파리그 결승까지 말이죠. 하지만 결국 두 경기 모두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해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고 클롭은 그 패배에 대해 자신의 책임이라며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수단과 팬들은 모두 알고 있었죠. 리빌딩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실패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안필드를 다시 한번 상대방에게 끔찍한 요새로 변화시킨 노력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걸. 그의 리더십은 단순한 카리스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태도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클롭 체제에서는 건설적인 논쟁과 상호 존중이 정착되었죠. 그걸 보여준 대표적인 예가 바로 2017년 여름 이적 시장이었습니다.
당시 클롭이 원했던 선수는 레버쿠젠에서 뛰고 있던 브란트였지만 스포츠 디렉터였던 에드워즈는 자신이 오랫동안 관찰한 살라를 원하고 있었죠. 하지만 헨리는 과거 첼시에서 실패했던 그를 다시 데려오는 걸 꺼려했지만 결국 클롭과 경영진은 에드워즈의 확신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클럽은 살라를 영입했고 그 결과는 말이 필요 없었죠. 만약 과거였다면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영입해주지 않으면서 내부 분열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클롭은 이적 업무를 담당하는 인물들을 신뢰했고 이렇게 신뢰의 문화가 자리 잡게 된 리버풀은 한 팀이 되어가고 있었죠. 다른 예시인 쿠티뉴를 둘러싼 이적 소동에서는 구단이 클롭의 결정을 믿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풀시즌을 보냈던 16-17 시즌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가까스로 확보했을 만큼 팀의 전력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력의 반 이상은 쿠티뉴에게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고 그로 인해 리버풀은 2017년 1월에 그와 새로운 장기 재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하지만 바르셀로나가 쿠티뉴에게 계속 러브콜을 보내면서 리버풀은 큰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를 바르셀로나로 이적시킨다면 여전히 주축 선수들을 지켜낼 수 없는 인상을 줄 수 있었기에 클럽의 경영진들은 쿠티뉴의 이적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죠. 하지만 쿠티뉴는 바르셀로나행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고 돌연 등부상을 주장하며 팀 훈련에 불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밀검진 결과 그의 등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이처럼 클럽은 이미 마음이 떠난 선수의 이적을 피할 수 없다면 이를 오히려 구단의 성장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클롭은 그를 2017년 여름이 아닌 2018년 겨울에 이적시키면서 1억 4,200만 파운드라는 엄청난 이적료를 구단에 안겨줄 수 있었죠. 또한 경기 내적으론 오히려 쿠티뉴가 떠남으로써 리버풀이 더욱 예측 불가능한 팀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과거에는 경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쿠티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모두가 공격에서 더 많은 역할을 맡아야 하므로 상대팀은 더욱 그들을 막아내기 어려워질 거라 생각했죠. 그리고 클롭은 자신이 옳은 결정을 내렸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마네, 피르미누, 살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는 무려 91골을 합작하며 압도적인 공격력을 과시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 시즌 리버풀의 가장 큰 변화는 공격이 아닌 수비였습니다. 쿠티뉴가 떠난 2018년 겨울, 리버풀은 사우스햄튼에서 뛰고 있던 반다이크를 영입하게 되는데 그의 등장으로 인해 오랫동안 팀의 약점으로 꼽혔던 수비는 강점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렇게 리버풀은 선수와 팬, 경영진과 감독 모두가 한 팀이 되어 유럽 정상까지 단 한 걸음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밤은 지독하게도 잔혹했습니다. 키우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살라는 라모스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뒤엉켜 넘어지며 부상을 입었고 결국 눈물을 흘리며 경기장을 떠나야만 했죠. 더 나아가 카리우스는 연이은 실책으로 2골을 헌납했고 그렇게 리버풀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의 꿈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반다이크의 영입으로 수비 문제는 해결됐지만 골키퍼 문제는 여전히 클롭을 괴롭히고 있었죠. 미뇰레와 카리우스 모두에게 확신을 갖지 못했던 클롭은 새로운 골키퍼가 필요했고 오랫동안 골키퍼 코치가 영입을 주장해온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는 바로 AS 로마에서 뛰고 있던 알리송이었죠. 그는 리버풀 스쿼드에 있어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가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순간은 2018년 12월에 있었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였죠. 알리송은 믿을 수 없는 반사신경을 보여주며 공을 막아냈고 이 선방 하나가 그 시즌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이 공이 들어갔다면 리버풀은 16강 진출에 실패했을 것이고 이후에 펼쳐질 이야기도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 말이죠. 시간이 흘러 2019년 5월 7일 이날의 선수들은 유독 힘이 빠져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날에 있었던 맨체스터 시티 경기 때문이었죠. 콤파니의 중거리골로 또다시 승점 3점을 챙긴 시티는 마지막 한 경기를 앞두고 리버풀보다 승점 1점을 앞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프리미어리그 타이틀 경쟁은 마지막까지 이어지게 됐지만 그들이 지금 신경 써야 할 건 이게 아니었습니다. 당장 그날 밤에 열릴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2차전이 더 중요했으니 말이죠. 사실 이 경기도 기적을 바라야만 했습니다. 바르셀로나에게 1차전에서 0대3 완패를 당한 상태였고 설상가상 페르미노와 살라가 부상으로 결장하며 사실상 불가능한 도전에 가까웠죠. 하지만 그날 밤 안필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리기가 첫 골을 터뜨리며 희망을 살렸고 후반전엔 바이날둠이 2골을 몰아넣으며 순식간에 3대3 동점을 만들었죠. 그리고 대망의 79분 코너킥 상황에서 아놀드의 번뜩이는 판단력은 오리기의 결정적인 마무리로 이어졌고 리버풀은 4대0 역전승을 거두며 기적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1년 전 그들에게 잔혹함을 선사했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1년 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이번엔 긴장감이 아닌
평온함이 가득했죠. 그리고 그날 밤 리버풀은 마침내 유럽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리버풀은 승점 97점을 기록하고도 단 1점 차이로 리그 우승을 놓친 것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젠 걱정이 없었습니다. 클롭이 이끄는 리버풀은 세계적인 선수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빅클럽이 되었고 더 이상 다른 클럽을 가기 위한 발판이 아니었죠. 말 그대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도전자가 아니었습니다. 새 시즌이 시작되고 리버풀은 리그 18연승이라는 기록까지 세우며 상대를 압도하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처음으로 그리고 30년 만에 리그 우승이라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시즌 리버풀은 믿기 힘든 하락세를 겪고 있었습니다. 물론 부상으로 인해 팀이 무너진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 무관중으로 경기를 치르면서 그동안 클롭이 구축한 특별한 유대감이 사라지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21-22 시즌이 시작되며 오랜 시간 닫혀있던 안필드의 문이 다시 열렸고 리버풀 역시 에너지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리버풀은 역사적인 쿼드러플에 도전할 수 있는 팀으로 변모했죠. 분명 시즌이 끝나기 일주일 전만 해도 그 위대한 도전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충분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맨체스터 시티에 단 1점 차이로 리그 우승을 내주며 또다시 준우승에 머물러야 했고 설상가상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선 쿠르투아가 역대급 활약을 펼치면서 다시 한번 비기어를 그들에게 내줘야만 했죠. 그 후유증은 다음 22-23 시즌까지 이어지게 됐고 클럽은 부진의 늪에 빠지며 최악의 시즌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 결과 챔피언스리그 진출권도 확보하지 못하며 다시 예전처럼 하락세를 겪게 될지도 모르는 위기의 순간에 서 있었죠. 그 순간 클롭은 팀을 재건하기 위한 또 한 번의 여정, 리버풀 2.0 리빌딩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공격진을 개편하고 미드필더도 완전히 새 얼굴로 재구성하며 리버풀을 다시 경쟁력 있는 팀으로 만들고 있었죠. 그러던 중 2024년 1월 클롭은 이번 시즌을 마지막으로 팀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리빌딩의 마지막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마지막 시즌에 EFL컵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다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도 확보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클롭은 9년 동안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는 안필드를 다시 믿는 자들의 성지로 바꿨고 패배에 익숙해져 있던 팬들을 다시 꿈꾸게 했죠. 그리고 리버풀을 다시 한번 세계 최고의 팀으로 이끌었다는 것. 클롭은 첫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It's not so important what people think when you come in. It's much more important what people think when you leave.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네요. 당신은 리버풀 그 자체였었다고.